안녕하세요. 이차숙입니다. 오늘 또 그림책 읽기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혹 학부모 교육을 나가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아이는 계속 한 권의 책만 반복해서 읽어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제 대답은 괜찮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좋습니다 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아이의 책장에 책이 가득 꽂혀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읽지 않은 책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런 책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꾸 읽었던 책만 반복해서 읽자고 합니다. 부모님들 참 답답하시지요? 어떻게 할까요? 제 대답은 아이가 원하는 것만큼 얼마든지 반복해서 읽어주세요 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이유는 가능하면 아이에게 많은 책들을 읽히고 싶은데 아이가 책 한 권에만 매달리니 다른 책들로 관심을 넓히지 못할까 불안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반복해서 책 읽기는 여러 가지 매우 중요한 이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 이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서서히 다른 책들로 아이들이 관심을 돌리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은 책 반복해서 읽기의 이점은 첫째, 아이가 그림책을 읽을 때마다 같은 내용이라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를 받으면 한 번 읽고 마나요? 아니죠. 읽고 또 읽고를 반복하셨죠. 그럴 때마다 느낌과 이해가 똑같았나요?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림책 읽기는 단순히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그림책을 읽을 때 처음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일단 내용이 파악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의미를 찾게 되지요. 그리고 의미가 찾아졌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을 성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책 읽기는 첫째, 내용 파악, 둘째, 의미 도출, 셋째, 의미 확장 내지는 자기 성찰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일본 작가 사노 요코의 100만 번 산 고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노 요코의 100만 번 산 고양이는 고양이가 100만 번이나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가 매번 태어날 때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남을 위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맨 나중에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흰 고양이를 만나 자기의 삶을 살게 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만 번 태어난 고양이는 흰 고양이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흰 고양이 앞에서 춤도 추고 자기 자랑도 하고 얼레기도 하고 곤두박질도 하면서 별별 짓을 다 하다가 마침내 흰 고양이의 마음을 얻게 되죠. 그리고 둘은 서로 사랑을 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어른들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아이들은 100만 번 산 고양이가 흰 고양이 앞에서 춤을 추는 장면을 보고 보통 처음에는 이게 뭐지?
아, 고양이가 춤을 추고 있구나 하고 내용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춤을 추지? 하얀 고양이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나? 근데 왜 잘 보이려고 하지? 하얀 고양이를 많이 좋아하나 보네 하는 식으로 의미를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또 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될까? 혹은 사랑을 하면서 산다는 것과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등의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이처럼 그림책 읽기는 단 한 번의 읽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또 읽고를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더 깊이 해석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책을 읽을 때마다 해석이 달라지고 의미가 다르게 이해되는 것을 학술적 용어로는 해석학적 순환 과정의 이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책 반복해서 읽기의 두 번째 이점은 글 깨치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책의 글과 그림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아이는 읽기의 기초 기능들을 익히게 됩니다. 아이들이 글을 깨치기 위해서는 꼭 익혀야 할 5가지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글자 지식, 어문인식, 어휘, 내용이해, 그리고 읽기 유창성입니다. 좀 어려운 말들이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나중에 한글 지도에 관한 동영상을 만들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5가지는 아이들의 읽기 능력 발달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아이들은 반복 읽기를 통해 이 5가지 핵심 읽기 기능들을 모두 익힐 수 있습니다. 반복적 읽기는 이 5가지 읽기 기초 기능들 중에서 읽기 유창성을 기르는데 단연 최고입니다. 읽기 유창성은 단어나 문장을 읽을 때 표현력 있게, 정확하게,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읽는 것을 말합니다. 읽기 유창성은 아이의 읽기 발달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지요. 글자를 더듬거리면서 읽으면 절대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읽기 유창성은 같은 단어나 문장을 반복해서 읽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은 책 반복해서 읽기의 3번째 이점은 그림책 이야기를 아이가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장난감, 좋아하는 그림,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이야기, 좋아하는 옷들이 있겠죠. 좋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좋아하는 것을 가지거나 하게 될 때 즐겁고 행복하다는 뜻 아닌가요? 그 좋아하는 것은 어쩌다가 한번 좋아하게 되었나요? 좋아하는 것은 단 한 번 경험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경험을 통하여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한 번 보고, 한 번 듣고, 한 번 먹고, 한 번 읽고 말지는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들은 되풀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은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을 되풀이하면 할수록 더 좋아하게 됩니다. 책도 한 번 읽고 말면 그저 그렇게 이해하게 되지만 되풀이 반복해서 읽으면 그 이야기는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가 되고 온전히 자기의 것이 됩니다. 같은 책 반복해서 읽기의 이점을 이렇게 3가지로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아이들이 한 권의 책에 푹 빠져서 더 많은 책들로 관심을 넓히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죠.
아이가 한 권의 책에 빠졌다고 해서 다른 책으로 절대 관심을 넓히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점차 또 다른 책으로 관심을 넓혀갈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도 나는 우리 아이가 좀 빨리 다른 책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이가 좋아하는 책의 주제와 비슷한 다른 책을 골라 보여주면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자, 비슷한 이야기네 하면서 슬쩍 소개해 보십시오. 아니면 같은 저자의 다른 책들을 보여주면서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즈라 제키즈의 눈 오는 날, 내 친구 루이, 피터의 의자, 고양이 소동 등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다른 책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 또한 반복적으로 읽어달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같은 책을 반복하여 읽는 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입니다. 안심하고 아이가 요구하는 대로 반복해서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주제, 같은 소재,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다른 책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아니면 같은 저자의 다른 책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틀림없이 아이는 다른 책들로 관심을 넓혀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